대한민국 하늘 아래 많고도 많은 것이 집들인데 내 집 한 채 같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이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10채 이상. 동대에서는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집 한 10채 넘게 사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몇 개 사드렸고. 그럼 값도 맞으시네요. 집이 10채. 그러겠죠. 대체 얼마나 대단한 부자시길래 이토록 소문만 무성한 걸까요? 잔뜩 베일에 쌓인 채 궁금증만 더해가는 오늘의 서민갑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안정일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나이가 40몇 살입니까? 7살이네요. 정희 씨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거는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할 수 있어요. 숫자만 쓸 줄 알면 된다? 일단 노후 대책, 그리고 평생 직장, 이게 가능하죠. 주부분들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주부분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주부분한테 더 맞습니다. 처음으로 샀던 집, 그게 바로 저놈이네요. 1206동. 그의 소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저기가 하나 이제 샀던 집이 하나 있고요. 네. 자, 이 안쪽으로 가면은 제가 한 4,400에 샀던 집이 하나 있어요. 네. 저 위로 올라가면 또 6,000짜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 집이 어디 집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가끔은 딴 집도 간다니까요. 이 집이 아니구나 이러고요. 단돈 3천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집부자가 됐다는 정희 씨. 몇 년 하셨나요? 벌써 12년 됐네요. 띠 하나가 돌아갔네요. 지난 12년 정희 씨는 과연 어떻게 집부자가 된 것일까요? 평범한 회사원들이 12년 만에 집부자가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건가 보네. 어떻게 하려고? 사부님 안짜리. 안에 키우셨어요? 아이고야, 운 좋았네. 언제나 운이 좋지만. 오늘 모인 사람들에게 정희 씨는 미래의 롤 모델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정말 기사네. 알려주신 사부니까. 그렇다고, 뭐랄까, 선생님? 은 너무 흔하고. 그래서 그냥 사부님이라고 저희는, 네. 대체 무슨 노하우가 있길래 사부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자, 지금 가는 물건 은빛 거 한번 꺼내보세요. 정희 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물건을 숙지하는 거예요. 이게 몇 동 몇 층인지. 몇 층이죠, 이게? 6층. 6층. 예. 그래서 몇 동 몇 층, 그리고 몇 평인지. 오케이. 제가 보기 이렇게 해갖고 나왔어요. 똑같은 방향으로 안 나왔어요. 하시게 됐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제대로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제 돈이 좀 많아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좀 크게 불릴 수 있으니까 그 희망을 보고 하는 거죠. 일행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정희 씨의 노하우를 전수받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왔을 때 제일 먼저 봤어야 되는 게 여기 왔을 때 주방이 되는데 여기 돌아가서 한번 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요 앞으로 간 거죠. 이게 집이니까 바로 간 건데, 이게 만약에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저기 은빛으로 간다. 그럼 이제 당연히 먼저 둘러보는 거야. 아파트를 한 바퀴 둘러보고, 뭐 전망이 나오는지, 앞에가 막혔는지, 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다 볼 겁니다. 오른쪽이요. 정희 씨는 먼저 사람들에게 아파트 이곳저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이번엔 집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마치 견학이라도 온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맨 앞동 제일 좋은 거. 주방도 나와요. 네, 그리고 방이 지금 방 개수 보셨나요? 집 보시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니까. 집 보는 방법을 알아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 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아직도 알쏭달쏭하기만 하네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들 이제 왜 긴가민가 하잖아요. 실제 나사받는 게 가능한지, 그게 되는지. 근데 실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파트는 정희 씨가 부동산 경매로 매입한 집이랍니다.
이게 받은 게 3억 1,500인데요. 3억 1,150. 3억 1,150을 받은 건데, 지금 시세는 한 3억 한 5천 정도 해요. 문제는 이런 거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한 3, 40회, 많게는 5, 60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넣다 보면 요령이 하나 떨어져요. 경매로 낙찰받은 이 아파트는 시세보다 약 3,800만 원이나 저렴하게 매입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 부동산 경매라고요? 80만 원에 사가지고 바로 100만 원에 파는 게 경매더라고요. 지금 당장 100만 원에 팔리는 거를 80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사서 팔아야죠. 그게 제가 시작한 경매였던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8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궂은 봄비가 내리던 다음 날, 정희 씨는 이 빗속을 뚫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 법원 또 입찰한 날이 하나, 물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는 거죠. 뭐 굳은 날도 뚫고. 이게 굳은 날, 마른 날 없어요. 입찰은 항상 가야 돼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는다는 경기도의 한 지방 법원.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법정 앞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주부부터 직장인까지 이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경매법정. 정희 씨는 경매 일정표부터 챙겨둡니다. 이런 거 받아가지고 오늘 모갑 순서가 진행이 되나 이거 보는 용도로. 볼 때마다 이렇게 보는 게 수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열린다는 경매법정. 오늘은 98건의 매물이 입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파트부터 상가, 오피스텔, 주택까지 매물 종류도 다양합니다. 잠시 후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정희 씨가 경매를 가르쳐준 제자랍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 어떻게 입찰 오신 거예요? 네네. 지금 경매하러 오신 거예요? 예, 맞아요. 아, 그럼 어떻게 부인이시나요? 예, 부인입니다. 아, 부부가 같이 하시나 봐요. 네, 저희 일명 부부 경매단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매를 하시게 됐어요? 재테크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경매라는 방법을 알게 됐고, 누구나 처음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매 고수답게 정희 씨는 법정에 오는 일이 꽤나 익숙해 보입니다. 평소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부동산 경매. 하지만 입찰에 응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요. 먼저 낙찰을 받고 싶은 물건을 정한 다음 입찰표를 작성해 법정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인데요. 여기서 근데 이놈이네요. 오늘 요거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요거 이제 입찰을 들어가는 거죠. 사건 번호가 이렇게 되고요. 오늘 정희 씨가 입찰에 들어가는 물건은 경기도 수원의 어느 아파트.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야만 낙찰의 행운이 돌아갑니다. 입찰 금액은 3억 336만 원. 정희 씨가 써낸 입찰가는 3억 336만 원. 이제 서류를 법정에 제출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요. 제출을 하면 이제 법원에서 접수를 받고 요걸 찢어줍니다. 이게 절취선이라고 불러요. 요걸 찢어주면 이게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들고 있다가 낙찰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낙찰이 안 되면은 낙찰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 절취선을 그 법원에다 제출을 해야 이거랑 맞춰보고 이 사람 거네 해서 이제 이 보증금을 돌려주든 아니면 낙찰이 되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떨려. 항상 떨립니다. 내가 과연 잘한 게 맞을까? 이게 잘한 선택일까? 법정으로 향하는 정희 씨의 표정이 꽤 설레어 보입니다.
10년이 넘게 해오던 일이지만 입찰 과정은 늘 가슴을 졸이는 일이라는데요. 판사에게 오늘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자신의 경매 순서를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정희 씨의 바람대로 낙찰이 이루어진다면 수익을 얻는 것은 따놓은 당상. 그러나 경쟁자들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 다 읽어볼게요. 꼭 보시게. 지금 하는 거 다음이에요. 드디어 정희 씨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저도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2015 타경 42,895 사건의 1번 물건입니다. 안정일 씨 3억 336만 원, 3억 9천 12만 3천 원. 1번 물건에 관한 최고가매수 신고인은 3억 9천 12만 3천 원에 인찰한 사건 입찰 절차를 종결합니다. 잠시 후 법정을 나오는 정희 씨의 표정이 담담해 보입니다. 혹시 낙찰 떨어졌어요. 꼴찌했고. 어떻게 그래도 떨어지셨잖아요. 아니, 뭐 할 수 없어. 떨어지는 거야. 뭐, 일상사건 떨어지는 건 다반사인데. 저도 떨어졌어요. 괜찮으신가요? 아니 뭐 항상 일상이에요. 사실은 낙찰 받을 때는 천운이거든요. 천운이 닿을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정일 씨에겐 이런 폐찰 과정이 꽤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속상하진 않으신가요? 이제 이게 만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뢰 그러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왜 출근하고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회사 출근했다서 월급이 맨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월급이 맨날 안 나오는 것처럼 오늘 내 일했으니까 오늘 돈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런 느낌. 그냥 일상 출근하고 입찰하고, 그러니까 법원에 와서 입찰하고 떨어지고 집에 가고, 법원에 와서 입찰하고 떨어지고 뭐 오후에 일 보고, 그게 일상이 돼야 돼요. 법원에서 돌아온 정희 씨가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12년) 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매력에 끌려 시작한 부동산 경매. 7, 8년 전부터 아예 이 경매일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틈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은 인터넷을 통해 경매로 나온 물건들을 확인하는 일. 현장 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를 발품 판다고 하고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뭐 지도랑 주변 정황이랑 뭐 이런 걸 쭉 확인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마우스 품을 판다고 하죠. 원래는 경매의 첫걸음은 바로 좋은 집을 찾는 일. 복잡한 채권 채무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수라고 합니다. 퇴근길에 오른 정희 씨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정희 씨의 집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기나긴 복도를 지나 나타난 안락하고 넓은 거실. 내부는 고급스럽지만 단촐하고 소박해 보이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 씨는 무언가를 한 보따리 꺼내놓습니다. 대체 이 많은 서류들은 무엇이길래 차곡차곡 모아둔 걸까요? 이 양만 해도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이게 다 무슨 소리들인데요? 이게 보면은 뭐 등기권리증이라든가 등기부등본, 뭐 부동산 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이런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에요. 이게 다 저의 10년의 역사입니다. 10년 동안의 역사. 이 문서들은 지난 10년 동안 경매로 집을 사고 팔았던 기록들. 일일이 세어보니
총 128채나 됩니다. 제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나 싶을 정도네요, 지금. 정작 펼쳐놓고 보니 정일 씨도 얼떨떨하다는데요. 놀랍기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죠. 신기하지 않으세요? 네. 이 서류들은 대부분 경매로 사고 팔았던 증거들입니다. 낙찰이 한 3분의 1인 것 같고요. 일반 매매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경매로 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그렇죠. 원래 경매였던 거고 일반 매매로 사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도 어렵다고 하는데 매매는 더 어렵거든요. 매매는 싸게 산다는 게 어려워요. 경매는 사기는 어려운데 싸게 살 수는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싸게 살려면 경매 이거죠. 이게 2007년도에 했던 거구나. 2007년 저거는 이제 2008년 이런 식인데요.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내가 2007년에 보유했던 물건에 대해서 목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록이 쭈루루루. 경매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17채의 집을 보유했다는 정일 씨. 이 정도의 집을 사고 팔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 제가 시작한 돈이 3천으로 시작했어요. 2004년도에 3천. 2004년도에 3천. 전세 3천에 있었고 따로 현금으로 3천이 있었고 딱 이걸로 시작했어요. 단돈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집들을 사고 팔 수 있었을까요? 정보공학을 전공했던 정일 씨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평범한 가정을 꾸린 샐러리맨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사하는 회사마다 파산의 연속. 학교를 좋은 데를 나왔네요.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 그런데 정일 씨는 회사를 많이 옮겼네. 그거는 회사가 망해서 옮겼습니다. 저는 망하지 않을 회사를 원하고요. 그건 자네 말이 맞네. 우리처럼 큰 회사는 절대 망할 일은 없으니까. 믿었던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파산했어? 그렇게 직장 생활은 하루하루 불안함의 연속이었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진짜 없는 거구나. 나도 계속 다른 조그만 회사도 망했었는데 알고 보니 큰 기업도 망할 수가 있구나. 40대 이후에 또는 50대 이전에 잘리고 나서 앞으로 우리의 수명은 최소 100세까지는 살 텐데 그럼 남은 인생 40년 어떡할 거냐고요. 그랬을 때 직장 생활만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암담한 겁니다. 뭔가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여보! 왔어요? 나 월급 탔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이리 주세요. 삼촌을 더 모아야지. 미래를 설계하기엔 하루하루 빠듯했던 생활. 그럴수록 아내는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당신 월급 모은 돈이야. 3천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든 한번 불려봐. 2년 동안 3천만 원 모은 것 같아요. 2년 동안. 무조건 다 저축했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모았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생활비 제외하고 거의 240만 원 정도가 월급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축이요. 재테크의 첫발이에요. 제가 지금 투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축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앞에 10년은 저축한 시간이었어요. 종잣돈을 모아보는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종잣돈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그냥 막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잃어버리면 다시 벌려면 힘들잖아. 이 생각이 있어야 투자도 좀 신중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가 모아준 종잣돈을 불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정일 씨. 그가 선택한 재테크 방법은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가진 돈이 크지 않았기에 주택 밀집가의 작은 집부터 공략하기 시작했죠. 이게 올라갈 때는 힘든데요. 올라가다 보면 전망은 좋아져요. 점점. 보면 다 집들이 바닥바닥 붙어 있어요. 그냥. 일부러 정일 씨는 잘 아는 동네를 선택했습니다. 얼마나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느냐가 경매로 성공하는 필수 요건이었기 때문이죠. 경매로 나온 매물들을 일일이 발품을 팔며 찾아가 본다는 정일 씨. 이렇게 집을 볼 때 이제 반지하 집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등기상은 반지하인데 이렇게 언덕이 심한 데 있는 반지하들은요.
가끔은 반지한데도 마치 1층인 것처럼 이게 지금 반지한데 1층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지하잖아요. 피우셨고 근데 여기는 완전히 2층이잖아요. 그래서 반지한데 마치 1층처럼 보여가지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1층이죠. 그거는 착각하면 안 되고 꼭 등기를 띄워본 다음에 아 반지하구나. 반지하는 확실히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와서 보면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봐봐요. 느낌이 밖에서 보기엔 아무 것 같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추시에 주의해 제대로 집 볼 때는 서류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장 조사를 꼼꼼히 거쳐야 경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늘 주택가 이곳저곳을 탐색하는 일이 그의 하루 일과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볼까? 앞집이 더 나을까? 이번엔 느닷없이 한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 보는 정일 씨. 높은 곳에 올라 주택가의 지형과 조망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저쪽이 쭉 올라와서 아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고 저 위로 올라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간단하게 피디님도 보기에 이렇게 언덕까지 올라온 집하고요 언덕 올라오기 전 집하고 어디 사겠어요? 같은 가격이면 언덕 전에. 그렇죠. 올라오기 힘들어 죽겠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밟아봤더니 힘들어 죽겠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쟤보다 싸야겠구나.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직접 다녀보는 겁니다. 내 스스로 겪어봐야 돼요 이걸 전부 다. 빼곡한 집들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주 같은 물건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경매로 돈을 버는 그만의 비결.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은 아니랍니다. 여기네. 여기 지하. 이거였어요. 10년 전 얘기네요. 이제 2005년도 얘기니까. 네. 10년 전 얘기가 지금하고 이제 완전히. 그때 기록이에요, 이게요. 보면은, 낙찰자 이름 나오네요. 잘못 나오면 안정이. 법원의 낙찰 기록엔 선명히 그의 이름 석자가 명시돼 있습니다. 처음 받은 거죠. 첫 낙찰. 그러니까 입찰을 한 10번, 한 3, 4개월 동안 제가 처음 경매 공부 끝나고 겨울 동안에 이렇게 2004년 봄부터 이제 가을부터 입찰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몇 번 떨어지고 한 10번 떨어진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 2월 달에 받은 거죠. 첫 낙찰이라는 기쁨도 잠시 이 반지하 주택엔 아찔했던 경험담이 숨어 있다는데요. 경매 공부를 시작한 뒤 정희 씨는 낙찰을 받기만 하면 돈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시 다가구 주택 301호. 그러나 낙찰이라는 행운은 쉽게 찾아들지 않았습니다. 이민영 씨. 예. 3천만 원 낙찰입니다. 수차례 입찰에 응했지만 결과는 늘 패찰의 연속. 경매로 돈을 불릴 수 있겠다는 기대는 어느새 좌절과 실망감으로 바뀌어갔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8번째 입찰에 응했던 어느 날. 임승현 씨 1,500만 원, 안정일 씨 2천만 원 낙찰입니다. 드디어 그에게도 낙찰의 행운이 찾아들었습니다. 이제 돈을 버는 것은 시간 문제라 믿었던 정일 씨. 부푼 마음을 안고 곧장 부동산으로 달려갔죠. 제가 이거 낙찰 받았는데 이걸 오늘 팔려고요. 이거 얼마에 내놓게요? 이거 제가 지금 방금 낙찰 2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 2,500원 받을 수 있겠죠? 2,500만 원이나요? 여기요? 1,800에 내놔도 나갈까 말까 한 집이에요. 네? 1,800만 원이요?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1,800만 원에도 안 팔리면 2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하늘이 노래지면서 큰일 났구나. 그럼 그렇지 내가 투자한 게 이게 뭔가 손해를 봤나 보다 하면서 정말 그때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증금이 2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면 그 당시 저의 투자금 3천 중에 거의 10분의 1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아마 그거를 날려버렸으면 경매란 위험한 거구나,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서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가지고요. 그게 취하가 됐어요. 이제 집주인이 빚을 갚은 거예요. 정말 그때 이후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첫 낙찰의 뼈아픈 경험은 그 후 정일 씨에게 피와 살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저 안쪽 집이네. 어떤 거예요? 저기 정면에 보이는 집이요. 가운데 딱 그냥. 그 후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입찰에 들어갔다는 정일 씨. 6,700이었나? 그래서 8,000원에 팔았나? 이랬을 거예요. 이 빌라의 경우 경매로 낙찰받아 1,000만 원이나 수익을 얻었다네요. 주택가 곳곳에 정일 씨가 낙찰받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받았을 거예요, 이게 아마. 어떤 거예요? 여기에 이쪽 2층이네요. 여기 지하 1층, 2층에서 이쪽. 언덕 위에 자리한 이 빌라도 약 500만 원의 순수익을 남긴 곳이죠. 이거를 받았을 때 가격은 제가 6,400에 받아가지고 얼마에 받았더라? 한 8,000인가 팔고 받았는데 지금은 아마 1억이 넘을 거예요. 현재 뭐 그때랑 너무 치가 다르니까. 그런데 두 건물의 낙찰과 매도 금액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빌라가 작은 빌라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린 건데요. 바로 빌라의 입지 조건 때문이랍니다. 낙찰 전 현장 조사와 시세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해주는 사례랍니다. 그만큼 입지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여기는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아까 우리 오다 보니까 도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도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도 아예 안 지나가고 여기서는 진짜 아까 저 밑에 우리가 차 세운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냥 쭉 걸어가야 돼요. 그럼 마을 버스 이런 것도 아예 없이. 그렇게 단돈 3천만 원으로 10여 년 만에 100여 채의 집을 사고 팔았던 정일 씨. 이곳 평택에서도 여러 채의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네. 그런 만큼 부동산 사람들과도 친분이 꽤 두텁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10년 됐나요? 그렇죠. 벌써 10년이네요. 10년이요? 네. 단어가 10년이 됐을까? 저도 신기해요. 10년째 이렇게 계속 인연 맺고 있는 거. 성탄에 오면 항상 여기 사장님하고 말씀 나누고 또 동네 돌아가는 얘기도 듣고. 네네. 예전에 나타봤던 거 이렇게 팔아주시고 막 하셔가지고. 단골 부동산을 들리다 보면 시세는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또 내려온 김에 또 물건 하나 대충 보고 있는데 여기 점촌 쪽이에요. 아파트 옆에 방 3개 되는 빌라가 경매 나온 게 있더라고요. 나온 김에 겸사겸사 지금 보고 있는데 옆이에요. 네, 방이 3개고 지금 한 16평 전용 면적이. 네. 그게 전세를 넣으면 1억 이상 맞죠? 전세가요? 전세 1억. 1억 정도 주고. 최소 1억. 전세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2002년에 지금 연세도 1억. 예. 그렇게 시세 파악을 끝낸 정일 씨. 내친 김에 경매로 나온 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러 간다는데요. 전세서 들어볼까? 국민시장 2차, 무방 2차. 이렇게 저거네.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본 뒤 수익이 맞으면 이번에도 낙찰에 응해볼 생각이랍니다. 이쪽이 1호고 저쪽이 2호고요. 근데 402호가 나왔으니까 저 위에 저거는. 얘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니고요. 가다가 오각형으로 꺾였거든요. 이제 꺾인 부분에 대해서 이 구조도가 있네요. 정일 씨는 가장 먼저 건물의 외부 구조와 모양부터 찬찬히 살펴봅니다. 꺾인 거네, 저기도. 빌라는 땅 모양에 따라 실내 구조가 달라지는 만큼 외부 구조는 유심히 살펴봐야 할 체크 포인트. 계단이나 이런 난간 같은 것도 아직은 튼튼하고, 그리고 문도 상당히 시건 장치가 잘 돼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현관이나 잠금 장치 등 내부 시설물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편의시설까지 꼼꼼히 둘러보는 정일 씨. 이게 이제 송탄이 오래돼가지고 주차장이 이렇게 애매한데 주차장도 많이 마련돼 있고 전반적으로 차인 사람들도 새를 빼기 편한 거 아까 보니까 새 빼긴 새든지 매매든지 잘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가 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동사무소까지 거리가 지금 5분도 안 걸리네요. 그래서 그러면 동사무소, 버스 정류장, 이런 편의시설 이게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집입니다. 저 지금. 결국 좋은 경매 물건 고르는 법이란 잘 팔릴 만한 집 보는 안목을 갖추는 것. 그것이 경매로 수익을 얻는 첫걸음이죠. 입찰가 제가 입찰한다면 제가 이거를 입찰한다면은 대략 한 9,500에서 한 700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1억을 안 넘게 1억 이하로 입찰을 할 거고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계획한 대로 낙찰이 된다. 그러면은 전세를 놓으면은 투자금을 다 회수해요. 그러니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빌라 한 채 사는 거고요. 직접 눈으로 보고 파악해야 정확한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정일 씨. 평택시를 찾을 때마다 꼭 한 번씩 들르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한 오래된 빌라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서성이더니 아련한 추억에 잠기는 표정입니다. 여기다가 어머니가 그 장똥 묻으셨었는데 장똥 묻어가지고 김치 항상 이렇게 담가놓으시고 이렇게 꺼내먹고 이 밑으로 해서 막 힘들게 땅 파서 막 먹고 했던 게 많아요. 이곳은 부모님과 살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향집. 여기 예전에 그 붙였던 흔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항상 절에 갔다 오면 이렇게 해서 뭐 붙였었는데 여기는 흔적이 없는데 여기 흔적이 있네. 정일 씨 가족에겐 가슴 아픈 사연이 깃든 집이기도 합니다. 정일아! 뭐하러 왔어? 아버지 혼자 할 수 있는데. 아버지! 100원이다! 아버지 100원 주었어요. 100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일 드디어 우리 집을 산다. 아 진짜요? 축하할 일이지. 항상 새빵사지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얘기 떠들지 말고 뛰지 마라. 주인집 시끄러우니까 항상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제 마련을 하신 집인데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어머님이 그 조그만 수첩 있어요. 그 수첩에 한 달에 한 번씩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집값을 상환하는 그 어떤 대출 상환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10수년 허리띠를 졸라매 어렵게 마련한 첫 집. 그러나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하루아침에 경매로 넘어가고 맙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왜 보증을 서요? 면목 없다. 내가 잘못했다. 어린 정일 씨는 그런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만 했죠. 지금 생각하면 참 안쓰러우세요. 그래서 지금 또 옆에 계시면 같이 소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참 아니 여태 이사 가고 뭐 하는 거야? 어? 너 때문에 됐거든?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2주 안에 안 비우면 집다리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비켜. 비키라고 비켜. 그렇게 손에 쥔 돈 한 푼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내 집을 떠나오던 날, 온갖 추억을 뒤로 한 채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정희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머니는 뭐 계속 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집이 그 옥탑방으로 이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이제 마당에 보면 이제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다가 우리 짐을 다 갖다 넣어놓고 그 조그만 집에
방 안에 엄마 어머니랑 아버지 들어가시고. 그날 이후 경매로 집을 잃은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세상은 아무렇지 않은 듯 흘러갔습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앞에서 쓰라린 아픔을 맛보았던 정일 씨. 그 후론 그의 마음속엔 늘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매로 집을 잃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 커다란 부를 가져다 준 것도 성공의 발판이 된 것도 부동산 경매. 오늘도 정일 씨는 어김없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 입구에서 봤을 때 앞에가 다 막힌 거예요. 물론 이제 대신 다른 옹벽은 아니고 산이라 그래도 눈은 푸르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일단 앞에가 좀 막힌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향이 동향이에요. 향이 동향이다 보니까 해는 이제 지금은 들겠지만 좀 지나면 이제 내일 다 이제 지나가겠죠. 그래서 동향이고 앞에가 막혔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같은 평형대에 남향이 또 있어요. 남향하고 또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같은 평 이게 21평짜리인데 같은 21평끼리 그냥 놓고 봤을 때 얘는 저쪽 남향 21평보다 가격이 조금 빠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그냥 적당히 입찰 아니면 인터넷 시세만 보고 그냥 적당히 입찰 내지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로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와보니 1, 2층의 경우 축대벽으로 막혀 조망이 불가능하고 5, 6층은 산책로에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볼 때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현장을 안 와보면 이런 부분을 몰라요. 아파트 매물을 고를 땐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같은 크기라도 향과 전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런 만큼 꼭대기층에서 조망하는 일은 현장 조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1, 2, 3, 4, 5가 뺑뺑뺑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1동은 동향을 바라봐요. 2동은 남향을 바라보고 5동도 남향을 바라봐. 그리고 6동은 서향을 바라봐요. 그러면 향이 이렇게 디귿자로 돌아가는 형태면은 동향과 서향, 그러면 남향이 있으면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더 사람들이? 남향을 좋아하는 거예요. 실제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도 어떤 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크기라도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격도 차이가 나요. 2호랑 6호는요, 가격 차이가 이게 이 아파트가 대략 요새 한 3억 선에서 2억 한 8, 9천, 3억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3천 차이가 나버려요. 3천 차이가. 경매로 수익을 내려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시세 차익을 내야 하는 것. 그만큼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기 25평 같은 경우 예전에 살던 것처럼 2호 라인 정도 되면 얼마나 나요? 3억이면 3억 3천이면 예전에 제가 팔고 나가서 그들도 좀 더 이제 시세를 파악할 땐 꼭 여러 군데의 부동산을 둘러보아야 한답니다. 보면 부동산은 한두 군데만 다니시는 건 아닌가 봐요. 여러 군데 가야 돼요. 한 지역에서도요? 한 지역에서도요. 이게 사장님들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생각들도 다 각자 이렇게 있으시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어보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의견,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참고하는 거죠. 하루에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정일 씨.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성남시의 어느 지하철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할 때는 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시작한다는데요. 사람들이 집을 구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대중교통과의 거리. 그런 만큼 대중교통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직접 걸어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봤죠. 얼마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전철과의 어떤 교통편도 봐야 되니까 이걸 직접 발로 걸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간을 쟀어요. 언덕 여부. 그러니까 뭐 언덕을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그냥 거의 그냥 조금씩 올라오는 정도네요. 저 위에 언덕에 있는 것보다는 괜찮네요. 가파른 언덕에 있는 집도 두 발로 직접 걸어서 찾아갑니다. 성공적인 경매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발품을 팔았냐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시도는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끈질기게 오래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그냥 사놨다가 가격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로소득이냐 이건데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만한 거 아니면 싼 거 그거를 찾기 위해서 그만큼 땀을 뿌리고 다녀야 돼요. 여기다가 사방에 내 땀이에요 이게. 조금 엉뚱한 것이 궁금해진 제작진. 정말 많이 걸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만보기를 준비했는데 한번. 만보기요? 네. 야 나도 궁금하네요. 제가 얼마나 걸어 다니는지. 한번 쳐볼까요? 야 이건 또 처음 해보네. 오케이. 쳤나요? 네. 이게 조금만 충격을 줘도 올라가는 건가요, 카운트가? 갈까요? 현장 조사에 나선 정희 씨가 오늘 하루 걷는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알짜배기 경매 물건을 찾아 건물 옥상부터 주택가 골목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현장 조사에 나선 지 12년. 그가 얻은 현재의 성공은 바로 이 발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4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좀 임장 좀 끝났네요. 이제 끝나시고. 예,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돌아봤고요. 뭐 보통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해보고 좀 거리도 재보고 걸어가보고 부동산의 위치랑 보고 뭐 전철, 뭐 버스, 뭐 이런 거 주변 환경 정황 뭐 이런 걸 좀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국 일이 걷는 게 일이에요. 그냥 계속 걷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다 끝나셨으면 네. 만보기. 만보기 아까 참 만보기 채웠었죠? 가만히 있어보죠. 만보기가 여기 있네. 21,000이네요. 21,450. 21,450. 21,450이요? 만보기를 확인해 본 결과 정희 씨가 오늘 하루 걸은 걸음수는 21,457보. 축구장을 약 47바퀴를 돈 것과 맞먹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발에 되게 이상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족저근막염인가? 네, 그거 생겼더라고요. 그게 마라토너한테만 생길 수 있는 이렇게 염증이라는데 그거 생긴 거 보고 정말 우리 남편이 고생해서 발로 뛰어서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죠. 만반의 현장 조사를 끝낸 다음 날 오전 정희 씨가 법원 갈 준비를 서두릅니다. 보증금 찾은 통장. 보증금 찾은. 매일같이 출근하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경매법정. 정일 씨에겐 직장이자 일터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한테 돈을 벌어준 곳이죠. 성남법원 입찰하고 낙찰 받고 팔고 수익 내고 바로 여기가 돈 벌어준 곳입니다. 법원이 돈 벌어다 주는 곳이네요. 그렇죠. 법원이 돈 벌어다 주는 곳이죠. 우리는 그래서 법원밥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4대 법조인 중에 한 명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경매인. 입찰 전 은행부터 들르는 정일 씨. 입찰에 응하려면 최소 투자금인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증금인 거죠, 이게? 그러면 입찰 가격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입찰 가격은 한 3억 좀 넘게. 그 정도로. 금액 확인해주세요. 낙찰에서 떨어질 경우 이 보증금은 전부 되돌려 받는다는데요. 3,010만 원 딱 이렇게.
다들 인식을 끊죠? 네. 다들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끊으세요? 네, 보통 한 장으로 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네. 이제 입찰표를 작성하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경매를 할 때는 입찰가를 정할 때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보증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보증금은요, 보통은 우리가 거래할 때는 계약금이 뭐 10%잖아요. 보증금도 뭐 10%의 개념은 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경매에서 말하면 이제 최저가라는 게 있어요. 그 최저가의 10%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쓰는 이제 계약 금액이죠. 내가 쓰는 금액하고 보증금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지금 최저가가 3억 100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10%인 3,010만 원을 이제 보증금으로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금액은 이제 내가 요 3억 100보다 더 쓰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입찰가가 되는 거고요. 정일 씨가 오늘 써낸 입찰 금액은 3억 336만 원. 최저가보다 236만 원이 많은 액수입니다. 왜 그렇게 책정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책정한 이유요? 일단 이 동네 시세가 대략 현재 한 4억 정도, 매물들은 4억이 좀 넘게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4억에서 조금 빼서 팔 것 같아요. 입찰가를 책정할 땐 시세뿐만이 아니라 이자 비용과 각종 세금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하네요. 드디어 입찰 서류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는 정일 씨. 한 채의 집을 낙찰받기 위해 30-40번 떨어지는 것은 기본. 오늘은 과연 낙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정일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일 씨의 경매 결과가 곧 공개됩니다. 드디어 입찰 서류를 들고 법정으로 향하는 정일 씨. 한 채의 집을 낙찰받기 위해 30-40번 떨어지는 것은 기본이라는데요. 오늘은 과연 낙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정일 씨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는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네. 매번 오실 때마다 낙찰이 안 되면 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솔직히. 당연히 이게 기운 빠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쓸 때는 낙찰될 거라는 어떤 기대, 어떤 설레임 이런 거 갖고 썼잖아요. 또 이제 입찰해놓고 또 이 힘든데 더운데 산을 만들어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는데 막상 결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실망스럽고 기운 빠지고 허탈한 이거를요 이겨내야 됩니다. 요거 못 이겨내면은 못하죠, 경매를. 이겨내고 합시다. 또 다음 물건을 또 찾아봐야죠. 하시죠.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익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경매의 목적은 낙찰이 아니고 수익입니다. 즉 입찰을 할 때 낙찰을 목표로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익을 목표로 입찰을 하세요라는 말을 반드시 드려요. 그게 저의 경험이에요. 제가 낮춰봤다가 손해볼 뻔했기 때문에. 정일 씨 퇴근 안 해? 오늘 촬영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하네. 수고해 그럼. 예, 들어가십시오. 정일 씨가 경매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점은 또 있습니다. 꼭 일정한 수입이 있는 다른 일과 병행하라는 겁니다. 회사 그만두고 할게요. 그러면 그거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젖은 낙엽 정신이란 말을 합니다. 젖은 낙엽처럼 회사에 딱 붙어 있어라. 절대로 발로 차고 뛰어내도 떨어지지 마라. 드라이기로 말려도 붙어 있어라. 투자 생활은요, 투자를 전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 투자를 해놓고 그게 수익이 실현될 때까지는요,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투자금으로 해서 투자 수익금으로 생활비까지 충당하겠다. 이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 실패 100%예요, 제가 보기에는.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면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부동산 경매. 그런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2년 전 3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시작해 부동산 경매로 그가 일군 자산은 총 15억 원 상당. 제가 이 집 말고 또 따로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건가요? 저희 집에 금덩이가 있습니다. 금덩이. 금덩이요? 자, 이게 금덩입니다. 짠. 왠지 금덩이라고 하니까 무슨 금괴 생각하셨죠? 그때 아마 이제 집사람 생일이었을 거예요. 생일 선물로. 완전 실망했다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형태를 갖춘 걸 뭘 설명을 해야지.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제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게 너무 금덩인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도 철이 없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뭐 더 큰 걸 사달라고. 이게 반짝이는 거라든가. 반짝이는. 이제 엉뚱한 면도 있긴 한데 실속을 차리는 면 항상 실리와 명분 중에 실리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예쁘게 열쇠를 만들어놨으면 뭐 장식도 하고 더 있어 보였겠지만 그러려고 보니까 수공비가 들길래 뭘 그러냐 굳이 이렇게 하지. 그거나 이거나 참 이게 더 나은 거다. 또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더라도 팔 때는 없지만 팔 때도 그 열쇠보다는요 이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 열쇠는요 다시 또 뭉쳐야 된대요. 이제 그런 비용이 또 든대요. 그래서 그걸 빼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나은 거니까 이게 결국 실리면을 따졌을 때 이게 훨씬 나은 거라서 이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특이하기도 하고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정일 씨가 지금의 집부자가 되기까지 그의 마음속에 늘 변치 않는 신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이라는 것도 결국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운이란 말 뒤집으면 그 운자를 뒤집어 보세요. 공자예요. 운이 올라면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 한 방은 없다. 저축이 됐든 투자가 됐든 아닙니까 경매가 됐든 틱불마 태산이란 말이 맞습니다. 한 방에 태산 못 가요. 오늘의 주인공 정희 씨는 말합니다. 운의 또 다른 이름은 공이다. 무슨 일이건 운을 얻으려면 공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다는 부동산 경매. 많은 사람들이 솔깃한 마음에 시작해보지만 그 투자를 지속하는 사람은 5% 정도. 정희 씨가 얻은 낙찰이라는 행운은 하루아침에 일궈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한 땀방울. 그 시간들이 쌓아올린 달콤한 보상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3채, 1억 고가는 참 이거 몇 대? 한 10,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일기 치면 그걸 다 가질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갚은 빚만 무려 16억. 쫄딱 망한 빚쟁이가 어엿한 갑부가 되어 돌아왔다. 빚도 다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족발장수 혜준 씨의 빚 청산 비법 다음 주 공개됩니다.